여러분은 이 희귀한 신체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엑스레이에서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대부분은 12쌍의 갈비뼈를 가지고 있고 24개의 갈비뼈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갈비뼈가 25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200명 중 1명만이 이 희귀한 추가 뼈를 가지고 있는데 이 뼈를 경늑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갈비뼈 위, 목 바로 밑 쇄골 위에 있어요. 하지만 걱정할 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눈에 띄지 않고 아플 경우 안전하게 제거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허스키의 양쪽 눈의 색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희귀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의학 용어로는 헤테로크로미아, 이색증이라고 합니다. 다르다는 뜻의 헤테로와 색깔을 의미하는 크로마의 고대 그리스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완전 중심 또는 부분적 이색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완전 이색증은 두 눈의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는 갈색이고 다른 하나는 녹색이에요. 한눈에 두 가지 다른 색이 있는 경우를 전문가들은 중심적 이색증이라고 부릅니다. 부분적 이색증이 있는 사람은 눈의 일부만 다른 색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태어날 수 있고 부상 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극도로 희귀해요. 미국에서는 20만 명 미만의 사람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우 독특해요. 눈 색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가장 희귀한 눈 색깔이 뭔지 아세요? 구글 검색하지 마세요. 회색입니다. 파란 눈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사실 파란 눈도 매우 희귀해요. 세계 인구의 약 8에서 17%만이 파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색 눈은 훨씬 더 특별합니다. 1% 미만의 사람만이 회색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 희귀한 신체 특징은 눈의 층에 있는 적은 멜라닌에 의해 발생합니다. 만약 회색 눈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동유럽과 북유럽이에요. 심지어 더 희귀한 눈 색깔은 빨간색이나 보라색이지만 이건 종종 다양한 건강 상태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화려한 장치의 도움 없이 1억 가지의 다른 색을 볼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뿔세포라고 불리는 것 덕분에 색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색으로 변환하는 것을 돕는 3가지 종류의 원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4가지 종류의 원뿔이 있어서 사색형 색각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 특징을 가진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목구멍 뒤에 걸려있는 눈물방울 모양의 작은 공, 음식을 삼키는 데 도움을 주는 공을 목젖이라고 부릅니다. 목젖은 라틴어로 작은 포도라고 번역돼요. 놀랍게도 약 2%의 사람들이 국외수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건 목 안에 있는 이 필수적인 기관이 갈라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파티에서 이런 멋진 특징으로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농담은 제쳐두고 국외수혈을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먹고 마시고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말투가 약간 특이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건 목젖이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 특별한 신체 특징은 휴식을 즐기고 싶을 때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적게 자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니콜라 테슬라, 마가렛 대처, 윈스턴 처칠과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매우 희귀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DEC2 유전자라고 불리는 이 유전자는 우리의 일주일 리듬을 조절하는 것을 돕습니다. 우리를 졸리게 하거나 배고프게 해서 언제 자거나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자연적인 생체 시계죠. 이 희귀한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더 짧은 시간에 정상적인 수면 주기를 겪습니다. 4-5시간만 자도 충분하죠. 제가 꼭 갖고 싶은 초능력이에요. 슈퍼히어로 같은 뼈를 만들어주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어떨까요? 뼈가 부러지지 않아요. 또한 피부가 덜 노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런 능력이 있으면 사고에서도 무사하고 세월의 흐름도 무시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매우 매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언뜻 보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 줄 속눈썹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여분의 속눈썹이 있다는 의미예요. 혹시 의학적인 측면에서 궁금하다면 두 줄 속눈썹은 특정 유전자의 유전적 돌연 변이에 의한 것입니다. 아름답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분의 속눈썹 층이 있는 사람들은 눈에 매우 불쾌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시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유리섬유 모발 증후군이 뭔지 모른다면 여러분에게도 있는 증상일지 모른다는 걸 알아두세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겠지만 머릿결이 푸석하고 건조해지는 것의 원인이에요. 이런 머리는 너무 다루기 힘들어서 말 그대로 빗질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또한 모발이 두피에서 사방으로 자라나는 경향이 있어요. 색상은 밝은 금발이나 은발에 흔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원통형인 머리카락 가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삼각형이나 하트 모양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 완전히 평평해요. 확실히 밝혀진 경우가 100명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드물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쉬워집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일정한 특징을 가지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 특히 더 높은 고도에 사는 사람들은 꽤 멋진 특징을 발전시켜 왔어요. 설명드릴게요. 고지대 환경에는 산소가 더 적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적응해 왔어요. 예를 들어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에 사는 사람들은 적혈구가 훨씬 더 많은 산소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전반적인 순환 시스템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죠.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들 나름대로 적응해 왔어요. 그들은 몸에 산소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외모에 관해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면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부분 백색증이에요.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발 일부분에 색소를 생성하는 멜라닌 세포가 부족합니다. 헤어라인 앞 이마 위에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눈썹이나 속눈썹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증상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 동안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그걸 없애고 싶다면 염색을 할 수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게 매우 멋져 보인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고수를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비누 맛이 나요. 사실 이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고수에서 불쾌한 맛을 느끼게 하는 유전자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약 3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고수가 비누 맛이 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특정한 유전자 변형을 발견했습니다. 이 유전자는 맛 자체보다 식물의 냄새와 더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중 하나지만 고수를 정말 먹어보고 싶다면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속임수가 있어요. 아니면 집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요리에 고수를 사용하기 전에 으깨세요. 그게 왜 도움이 될까요? 고수를 으깨면 비누 맛을 나게 하는 화학물질들이 분해되고 불쾌한 맛이 덜 나기 때문입니다.